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의 송원일입니다. 민선 6기 제주 도정이 출범한 지 100일을 맞았습니다. 석 달 남짓한 시간 동안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 자본 투자 유치와 대규모 개발 정책의 방향이 바뀌고 또 협치를 강조하면서 인사와 정책 결정 과정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진단은 출범 100일을 맞은 제주 도정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토론자 4분 모셨습니다. 박영부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경식 제주도의회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동욱 제주대학교 교수입니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 7월 1일 취임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지방선거에서 높은 지지율로 당선돼 도민들의 기대가 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석 달 남짓한 기간 크고 작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먼저 박영부 실장께서 민선 6기 출범 100일을 좀 평가해 주십시오. 예, 그 제6기 원희룡 도정이 출범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 인사 문제에 있어서 지금까지 어떤 이 편가르기나 어떤 줄 세우기 인사에서 좀 탕평 인사를 하지 않았나. 물론 일부에서는 발탁 인사 같은 건 좀 모자랐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이제 일하는 분위기로 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카지노 산업이라든가 대규모 개발 사업의 어떤 원칙을 제시해서 앞으로 이런 원칙 속에서 환경을 보호하고 개발하겠다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대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직 100일이라서 큰 변화는 없지만 어떤 물줄기 이런 흐름은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변화의 큰 물줄기를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는데 다른 세 분들도 좀 총론적으로 총괄적으로 민선 6기 출범 100일을 간단하게 좀 평가해 주시죠. 강경식 의원부터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 그 원희룡 지사께서 출범을 한 이후에 자연과 문화, 사람의 가치를 키우겠다는 그런 슬로건 하에 여러 가지 어떤 변화와 혁신을 위한 그 다각적인 노력이 또 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투자 유치 정책이라든가 환경 보전을 위한 여러 가지 그 정책 방향을 새롭게 제시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지점은 이제 두 번의 그 제주시장 그 낙마에 이르는 이런 문제까지 발생을 하면서 과연 그 협치라든가 제주 도정을 이제 아주 순탄하게 이끌어갈 것인지 어떻게 보면 좀 기대 반 우려 반, 이게 지금 현재 100일을 맞는 그 원희룡 도정의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하는 점도 있지만 인사 협치 문제에 있어서는 기대 반 우려 반이다 이런 평가신데 김동욱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민선 6기가 출발해서 이제 100여일이 이제 지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아마 이 평가라는 것은 어떤 결과라기보다는 어떤 과정, 그리고 이번에 첫 번째 인사에 관련된 평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 리얼미터의 9월 말에 그 17개 시도지사에 대한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중에 보면 우리 원 지사가 17개 시도 중에서 5등 정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 경북지사가 1등을 했고요. 두 번째가 안희정 충북지사, 세 번째가 이낙연 전남지사, 그다음에 울산시장 김기현 시장, 그다음에 원희룡 지사가 5위로 평가받아서 일단은 앞에 있는 분들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오래 행정을 했던 분들이고, 이 원 지사 같은 경우는 중진 정치가에서 이제 초보 행정가에 그런 평가를 받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에 보면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았지만 그래도 역시 그 행정이라는 것은 조직을 아울리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 예산 인사권이 있는데 인사권에 대해서 물론 공무원 인사에 대해서는 무난한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번에 우리 강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시장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 소위 말해서 사람을 선택하는 협치에 있어서는 뭔가 좀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예, 그렇지만 이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보면 훨씬 더 나은 또 행정을 펼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예. 홍영철 대표님, 시민단체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은 그간 도정에서 개발 정책 위주로 진행되어 온 부분에서 새 도정이 출범하면서 어떤 그런 변화들, 의지를 보였다.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좀 협력하면서 나가겠다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그 의지는 저희가 보고 있다 하는 부분하고,
또 한 가지 뭐 협치 문제가 시민사회와 같이 많이 얘기되는 부분이라서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시민사회와 같이 어떤 이 문제를 고민하다기보다는 상당히 일방적이다. 그런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협치라는 부분을 어떤 인사의 문제로만 또 한정시켜서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저희가 느끼기에는 일단 그 이전까지 시민사회에 어떤 소통도 없었기 때문에 좀 기간을 두고 좀 소통하고 신뢰를 쌓고 그 다음에 어떤 실제적인 협치의 과제들을 이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근데 좀 상당히 조급하다, 급하다. 그간 이제 제주 사회에 대해서 좀 많이 이격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기간이 필요한데 너무 좀 성급하다. 그런 평가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내부 말씀을 종합하면 기대감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우려, 특히 인사 문제 협치 관련해서는 몇 가지 이제 우려의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민선 6기 제주도정의 인사와 관련해서는 분명히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행정시장 그리고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이런 부분은 상당히 지금 뭐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고 하지만 제주시장 내정자 2명이 잇따라 낙마하는 등 문제점도 지금 드러난 상태입니다. 민선 6기 인사정책에 대해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박영부 실장께서 민선 6기 인사정책 어떤 점이 지금 달라졌는지 평가를 좀 해주시죠. 예, 그 세 가지로 좀 크게 보면은 이제 정무직 인사 이 부분은 아마도 정무부지사나 이제 협치실장 같은 분들이 이제 중앙에서 활동하시던 분들을 우리가 영입을 해서 중앙과 국회라든가 정당 간의 이런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려고 한 것이 좀 특색이고요. 그 다음에 그 공사나 출자 출연기관장은 전문가를 중심으로 요번에 전부 이제 일괄 사표를 받아서 재심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전문가를 배치해서 전문성을 살리는 쪽으로 하고 공무원은 이제까지 뭐 여러 이제 우리 사회에서 나왔던 선거로 인한 어떤 편가르기나 줄세우기 같은 이런 것을 제외하고 일하고 능력 중심으로 어떤 탕평적인 인사를 해서 이런 인사가 좀 달라졌지 않은가 이렇게 저들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아까 여러분들 다 지적했지만 제주시장에 대한 청문회도 처음 실시가 되었고 그다음에 5개 기관장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서 선임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달라지는데 이 부분은 아마도 협치 과정에서 의회가 굉장히 협조를 많이 해서 의회하고 우리 집행부 간의 이 협치한 가닥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의회에도 저희들은 굉장히 감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정무직은 앞으로 이제 기관단체장이라든가 출자 출연기관장들이 도지사하고 임기를 같이 하도록 그래서 도지사가 바뀌어도 계속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갈등이 어떤 요인이 됐기 때문에 정무직은 지사하고 임기를 같이 하고 일반직 공무원들은 능력과 일 중심으로 배치해서 정말 도민들을 위한 인사 원칙이 되도록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박영부 실장께서는 제주도정의 인사정책이 지금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강경식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첫 번째로 그 첫 인사에서 나타난 부분은 이제 탕평적인 인사를 하려고 노력하는 흔적은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그 전전 도정의 핵심 인사들이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바로 직전의 도정의 인사들은 또 뒤로 밀려난 것 아니냐, 그나물의 그 밥이다, 뭐 이런 평가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부분에서는 좀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공기업이라든가 시장 인사청문 제도를 이제 전격적으로 도입한 부분은 제가 보기에도 어떤 혁신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여러 가지 사전 검증 시스템이라든가 어떤 준비 보조에 따른 그런 역기능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싶고 또 하나는 그 지적을 아니할 수 없는 이제 2번 시장의 낙마 이 부분은 상당히 그 원도정이 순항을 하는데 그 걸림돌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어떤 원도정이 이제 제주의 현실, 제주의 인사들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그런 연구라든가 그 알미 좀 부족하면서 이제 일부 측근들에 의해서 이런 인사들이 좀 올라오고 이제 추천이 되다 보니까 이런 과오들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지점들이 있다고 보지만 앞으로 어쨌든 저는 뭐 기대는 하고 싶습니다. 이제
과거의 어떤 줄세우기 이런 부분을 떠나서 정말 능력과 자질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그런 거에 관계없이 승진되는 그런 시스템을 뭐 마련하겠다고 하니까 아직은 좀 더 뭐 지켜보자 이런 입장입니다. 예,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뭐 핵심적으로 제주시장 내정자 2명의 잇따른 낙마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지금 지적을 해주셨는데 김동욱 교수께서는 민선 6기 인사정책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예, 사실은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도지사가 되면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예산권과 인사권입니다. 근데 예산권은 이미 그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정책 철학을 표현하기는 아직은 이제 아닌 것 같고요. 단지 인사권을 통해서 첫 번째 인사를 통해서 자기 정책적인 구현 또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있을 이제 지방 공기업에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시장에 관련된 그 임명권을 통해서 자기 정책 철학을 아마 펼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제 이 정책에 관련된 것들은 어떤 자기 본인의 지적 능력에 의해서 빨리 흡수가 되지만 인사에 대한 이런 정책은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정책은 금방 우리가 습득하고 머리가 좋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흡수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인사는 사람을 안다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원도정이 중앙정치를 해서 이제 지방으로 왔었기 때문에 지방에 대한 인재풀에 대한 그런 이해가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측근들 몇 분의 조언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본인도 이제 그분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확실히 못하면서 인사를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있는 전임 도지사님들은 이미 행정의 달인들이셨기 때문에 다 파악이 되고 그런 시행착오가 없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이러한 것이 또 한 측면에서는 물론 도청 자체에서 추천자의 또 잘못도 있는가 하면 또 그거를 또 청문회 하는데 의원 자체에서 또 그다음에 추천자 자체의 영향력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번에 좀 정립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천을 하게 되면 사람이 단점을 안 보고 장점만 보게끔 돼 있거든요. 또 의회에서는 그 사람의 장점을 보는 게 아니라 단점만 보게끔 돼 있거든요. 또 추천자는 또 자기의 그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도덕적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임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런 내정자가 사퇴를 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앞으로 어떤 협치, 그러니까 인사에 대한 협치를 하기 위해서는 좀 기준점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정말 좋은 사람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아주 빨리 서둘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질이나 자격이 있는 사람은 만약에 임명되지 못하면 그 개인이 불행이지만 자질이나 자격이 안 된 사람이 수장이 되고 임명이 되면 조직이 불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홍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시간을 가지면서 정말 좋은 사람을 뽑아서 제주도가 원하는, 제주 시민이 원하는 그런 인사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민단체에서는 지금 어쨌든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가 제주시장 내정자 2명이 잇따라 낙마하는 게 지금 뭐 도민사회에서는 가장 큰 이야기거리인데 이 부분에 대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보고 있습니까? 일단은 아까 박영부 실장님께서 탕평 인사 예전에 줄세우기라든지 이런 편가르기 없어졌다 하는데 또 그 부분은 또 이렇게 세간에는 또 말이 조금씩 다른 것 같고요. 잡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알고 계시리라 보고 그리고 뭐 제주시장 문제를 처음에 이제 협치라는 틀로 접근을 했거든요. 근데 협치라는 것은 상당히 다양한 면에서 이제 협치라는 얘기를 쓸 수 있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보면 이게 협치로서 어떤 맞는 과정이었냐 하는 그런 문제 제기는 많습니다. 어쨌거나 이 시민사회와 대화를 통해서 우리 시민사회가 이분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 협치라는 그런 과제들을 풀어나가겠다. 뭐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공모해가지고 내정 돼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좀 그 과정에서 좀 조급했고 또 협치라는 걸로 얘기하기에는 미흡하다, 많이 미흡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주시장의 뭐 최근에 얘기를 하면 그 전도 그렇고 공모를 해서 바로 내정하기까지가 너무 짧습니다. 너무 짧아서 어떤 세간의 얘기들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임도지사께서 제주의 그 인재 풀이나 이런 거 잘 이해가 없기 때문에 어떤 그런 다양한 얘기들을 좀 들어보고 해야 사전에 이런 혼란들을 막을 수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인사라는 것은 뭐 과감하고 신속할 필요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시민의 의견들, 다양한 어떤 그 사람에 대한 평가들을 골고루 들어봐야 된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 세 분이 공통적으로 이 제주시장 내정하는 과정에서 좀 준비가 좀 소홀하지 않았느냐, 너무 성급한 게 아니냐, 그리고 시민사회와의 소통도 좀 미흡한 것 같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박영부 실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물론 뭐 저 세 분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 오늘 우리 원희룡 지사님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100일 기자회견에서 충분히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인사라는 것이 굉장히 특수한 분야입니다. 아까 홍인철 대표님께서도 이제 충분한 그 검증기간, 사회의 검증기간을 거치자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또 그 사람의 신상이 나가고 여러 가지기 때문에 그건 인사의 특성상 굉장히 어려운데 물론 하기 전에까지 우리가 여러 곳에서 이제 이야기를 듣습니다. 뒤에서 듣는데 아마도 그런 부분이 좀 놓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뭐 강영식 의원님께서 인사 검증 시스템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국가는 이제 청와대나 뭐 국정원 같은 데서 다 그 모든 사항을 다 조사하고 하는데 사실상 지금 저희들은 청문회 제도가 처음 도입됐고 또 그런 것에 좀 하는 부분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 아마도 원희룡 지사께서는 이것을 협치한 가닥으로 시민단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정당 이런 쪽에서 시장을 추천을 받아서 그럼 그분들하고 협치를 하려고 하는 생각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왔고 또 그런 분들의 어떤 사생활 문제는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사란 것은 참으로 어려운 부분이다. 그리고 일반적인 인사도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만족하는 인사는 없고 어떻게 하면은 최소한이 불만족을 어떻게 최소화해서 거기에 꼭 맞는 사람들을 넣어서 일을 할 거냐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인사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이렇게 검증 작업이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뭐 강경식 의원님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네, 사실 저는 뭐 그런 검증 시스템이 마련되기 전에 뭐 이런 좀 급작스럽게 그 인사청문 제도를 도입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내정자가 뭐 적절하게 이제 뭐 검증이 거치고 또 시장이 되겠지. 약간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원지사께서도 좀 쉽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좀 더 내밀하게 살피고 좀 더 누가 더 적합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한 그리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일간의 신문에도 나왔지만 이제 두 번의 그 인사 실패는 사실은 그 원지사님의 그 어떤 리더십하고도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책임감 있게, 좀 더 철저하게 이런 과정들을 거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아까 그 홍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협치의 본질은 뭐 개혁적인 인사 아니면 뭐 시민단체 뭐 기존 다른 정당의 뭐 인사들을 갖다가 모아놔서 이제 같이 하는 게 뭐 일부 협치라고도 부를 수 있지만 진정한 협치는 이제 어떤 거버넌스를 통해서 어떤 정책적인 부분도 받아들이고 뭐 시민단체하고도 터놓고 토론회도 하고 또 이제 이런 뭐 개발 정책과 관련해서도 이제 도에서 많은 변화를 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도의회든 도민사회 의견을 들어서 정책을 반영하고 조례도 만들고 지침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협치는 한다고 하면서 또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진정한 협치인가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도정이 함께 귀를 기울여서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동욱 교수님께서는 이 인사 문제 관련해서 특히 제주시장 지금 선임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데 어떤 보완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이번에 청문회 자체가 아마 인사에 관련된 협치 하나의 형태로서 아마 원 의원님 그 원지사님께서 아마 제의를 하고 의회에서 받아들여서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를 했지 않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참 협치가 쉽지는 않겠다. 만약에 쉬웠으면 모든 지방자치단체도 협치에 대한 그런 것들을 아마 실현했었을 겁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이제 저는 이제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인사에 관련된 협치는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시간을 좀 갖고 좀 했으면 좋겠고, 제가 볼 땐 제도 현실을 조금 더 알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인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소리 들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세계 주체에 대해서 서로 좀 더 과연 그 정도 수준의 청문회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사회에서 소위 말해서 동네 신방을 나무란다고 제주 출신이 좀 더 이런 지방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소위 시장으로 임명되기가 더 어려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고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베일에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분들은 쉽게 또 의회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또 지역사회에서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을 때는 그에 대한 사적인 여러 가지 타격은 굉장히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중앙무대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무대에서는 정말 힘든 시간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적절히 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돼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좋은 사람들이 나오지를 않아요, 사실은. 정말 현명하고 좋은 그런 인사들을 우리가 발탁을 해야 되는데 그 자체를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그러다 보면 엉뚱한 사람이 또 임명될 수 있고 실력보다는 정치력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실력 있고 그런 사람을 임명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어쩌면 실력보다는 정치력을 어떻게 좀 의지해서 시장 내정을 해야 하지 않았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차제에 이번이 처음이고 이제 앞으로 줄줄이 지방 공기업도 있고 또 다음에 또 시장 또 임명 내정된 청문이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도민 사회에서 좀 의견 조절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같이 어울려 살아야 되는데 결국은 그 사람을 제주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떠나가게끔 만드는 그런 구조적인 모순이 분명히 있다는 것, 저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느꼈습니다. 예, 어쨌든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되면서 지금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인데 말씀해 주시죠. 박영부 실장님께서 인사위원회 얘기했는데, 인사위원회 원희룡 지사께서 당선되기 전에 저희 단체에서 어떤 정책 아젠다로서 인사위원회를 좀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인사위원회가 대부분 공무원이거든요. 전현직 공무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외부 인사들, 예를 들어서 공무원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그 범위 아니면 모르거든요. 그 안에서 이게 무용지물이 될 수 있고, 제가 인사위원회를 어떤 구성을 바꾸는 것하고 더불어서 근데 이 기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히 사전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한데 상당히 급했다. 공모를 한 다음에 며칠 지나서 내정자를 발표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분은 바로 이제 드러나는 것이고, 거기에서 오히려 더 이제 청문회까지 올라가서 부적격으로 되면 더 타격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공무원분들의 개인의 어떤 그런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그런 의미에서도 지금처럼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인사위원회도 좀 더 이제 좀 폭넓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틀로 구성돼야 되고, 어떤 공무원 사회의 눈으로만 이게 바라보는 현재의 틀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위원회 문제는 사실 인사위원회가 지금 3분의 2 이상이 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으로 되어 있고 그전에는 공무원들이 많았던 게 사실인데 그렇게 바뀌었고, 그다음에 위원장도 민간인 중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 인사위원회 전에 심사 추천위원들이 별도 5명이 돼가지고요. 그럼 시장이 공모가 되면은 서류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추천위원들이 저희들 별도로 인사위원회 말고 별도 분들을 선정해서 그분들이 면접을 하고 점수화를 해가지고 순위를 정하고, 그 다음 2순위까지는 이제 인사위원회에서 올라오면 인사위원회도 이제 민간인들이 대부분인 그분들이 이제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검증 시스템은 제도적으로는 잘 되어 있는데, 이번에 나타난 아주 오래된 전에 범죄 기록 같은 거는 사실상 저희들이 요청을 해도 오지 않고 이번에 아마 의회에서 기록원을 통해서 확보하다 보니까 그런 게 나왔는데, 이런 부분은 아마 좀 더 검증 시스템을 강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오늘 저희들 민선 6기 출범 100일 평가 뭐 인사 문제뿐만이 아니고 다른 주제들도 뭐 두루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인사 문제 관련해서 혹시 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으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없으면 이번에는 뭐 인사와 관련해서 뭐 협치에 대해서 다들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협치 문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취임하면서 상당히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협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협치 이게 지금 출범한 지 100일 동안 이 제주 도정의 협치 정책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또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박영구 실장께서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예, 사실상 그 협치란 거는 뭐 지난번 MBC가 이제 조사한 거 보면 53.1% 정도가 이제 인지하고 있고 43% 정도는 지금 모르겠다 이런 정도로 나오고 아직은 초창기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협치란 거는 이제까지 일방적인 어떤 행정이 독주해서 지사의 권한을 이제 내려놓고 이제 수평적으로 뭐 우리 홍영철 대표님 같은 이제 시민단체 분들하고 아까 이제 대화를 많이 열렸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겠다는 그 수평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원희룡 지사께서 100일 기자회견에서 말했지만은 협치란 거는 결과물이기보다는 행정을 하기 위한 어떤 절차 중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정책 결정부터 이제 같이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 한 6개 분야의 20개 과제를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우선 이제까지 시민단체나 이제 여러 단체들이 잘 되고 있는 이제 1차 산업이라든가 문화예술 분야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원도심 개발 같은 이런 우선의 결과가 좋을 수 있는 것부터 3개 과제 정도를 우선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의회에서 우리 강영식 의원님도 오셨지만 의회에서 보기에는 아직 어떤 법적인 조례라든가 이런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 30일까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지금 10월 중에 의회에 이 조례안을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11월 이제 의회가 열리면은 그때 조례가 통과되면은 전체 한 30인 정도의 이 종합적인 협치위원회를 만들고 그다음에 분야별로 한 아까 20개 정도의 과제를 선정해서 분야별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려고 지금은 초기 단계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협치 관련해서 강경식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저는 협치위원회나 협치 조례를 만들어 가기도 더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보는데 사실 도민이나 우리 의회나 이제 많은 분들이 협치라는 뭐 단어는 아주 좋은 겁니다. 예, 어떤 권력을 내려놓고 뭐 시민들과 함께 도민들과 함께 이제 정치를 하겠다는 건 상당히 좋은 거죠. 거버넌스를 하겠다는 건데 그런 개념 정립에서부터 또 협치위원회는 또 어떻게 구성돼야 되는가, 역할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면은 조례나 협치위원회를 구성하기 이전부터도 도에서 주도를 해서 협치 관련된 토론을 먼저 해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는 없고 이 부분에 협치위원회 구성이나 조례 제정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도에서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협치를 얘기하는 건데 진정한 협치가 무엇인지를 도민사회에 털어놓고 우리가 생각하는 협치, 그다음에 시민단체에서 하는 여기는 협치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협치위원회도 사실은 만들어야 더욱 힘도 받고 올바른 협치가 되는 건데 말은 협치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주도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협치위원회 위상 뭐 사회협약위원회 위상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그 논란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런 게 좀 아쉬운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예. 김동욱 교수께서는 협치 정책 100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제가 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제가 생각하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원래 이제 원희룡 도정이 출범하면서 또 공약사항에서 가장 앞에 내건 키워드가 협치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은 어느 일정한 부서 분야별로의 협치위원회를 만들고 그걸 이제 심의위원회 정도의 성격을 갖게끔 하고 거기에 관련된 국장이 간사를 맡으면서 좀 더 정책에 대한 그 판단,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까지 주어주는 그리고 다양한 그 각계각층들이 와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책을 주도해 나가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자체의 성격은 괜찮습니다. 문제는 우리 강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과연 우리가 협치위원회 관련된 뭘 할 것인지 그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 도주도로 하고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면 이번에 언론인 그 클럽에서만 우리 부만근 총장님께서 전 총장님께서 그 협치에 관련된 그런 세미나를 한번 발제를 하셨거든요. 그 외에는 사실은 도에
그 도 차원에서 시민단체는 그렇게 큰 논의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기구고 그렇다고 그러면 뭐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대로도 도주대로 해서 한번 그런 조례를 만들기 전에 그런 내용들이 과연 조례 속에 뭘 집어넣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난 후에 그다음에 조례를 우리가 해야 그게 그 자체가 되는 것이지 도나 아니면 그 일정 부분들에 의해서 한다는 건 좀 위험하지 않느냐. 내가 볼 때는 서로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 조례 자체가 너무 도 위주로 간다는 것은 부담감도 있을 겁니다.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조례 내용이 조례 안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너무 이제 관이주로 가다 보면 그것은 약효가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좀 더 폭넓게 그러니까 물론 이 협치가 그런 시도는 좋지만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정이. 그래서 이 과정을 중요시하는 것이 협치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세미나나 토론을 통해서 조례에 담을 내용들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민선 6기 협치 관련해서 네. 어떻게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뭐 협치를 시민사회에서 얘기한 거는 아주 오래됐습니다. 이거 20년 되는데 그때는 뭐 협치라는 표현보다는 가버넌스라는 표현을 썼는데 하여튼 뭐 그런 원래 그 정의적으로 보면 정의로 보면 아까 박영부 실장님께서 얘기하신 이제 분권과 어떤 일을 같이 풀어나가는데 힘을 합치는 것, 과제를 같이 공동 해결하고 고민하고 그런 것들이 맞는데 근데 그 전제들이 필요합니다. 실은 그 행정하고 시민사회는 그간 이런 협치의 경험이 전혀 없어요. 없고 지금 행정이 생각하는 그런 방향이라든지 철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이제 신뢰가 형성돼야 되거든요. 소통을 하고 그 소통이 바탕이 돼서 신뢰를 형성하고 그래야 어떤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앞단계가 빠지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떤 물건을 담을까 생각하지 않고 그릇부터 만든 거죠. 그릇부터 만드니까 나중에 그 물건이 어떤 거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어떤 게 그 그릇에 안 맞는 게 나올 확률이 크죠. 그러면은 이게 실패로 이어지는데 그런 우를 범하는 건 아닌가 하는 거죠. 과정적으로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은 그 앞서의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예, 협치를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 그리고 이를 통한 신뢰 형성 이게 중요한데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입니다. 박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우리 김 교수님이나 강 의원님이나 우리 홍 대표님 말씀하신 것 아주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설명회라든가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조례안이 우선 갔지만은 이제 입법력을 통해서 새로운 안들이 들어오기를 기대했는데 그 많이 오질 않았습니다. 뭐 한 건 정도 들어와가지고 우선 냈는데 아마 그런 아까 말씀하신 그 도민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런 아까 홍 대표님 말씀한 그 신뢰에서 아마 삭퇴될 거라고 봐서 그런 거를 저희들이 준비해서 이 11월 도의에 이제 조례 만드는데 이제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강경식 의원님, 지금 박영부 실장께서 좀 전에 협치 관련해서 잘할 수 있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세 가지 분야, 1차 산업, 문화예술, 원도심 살리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협치를 좀 적용을 해보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협치가 이 100일 동안 진행이 돼 왔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 평가를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뭐 아직까지는 뭐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만들어지기는 뭐 시간도 좀 부족하고 어떤 그 논의의 형성 초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그 어떤 위원회나 뭐 분야별 이런 거를 만들기 이전에 좀 더 그 제로 베이스에서 원점에서 원희룡 지사께서 새로 이제 출발하면서 이제 변화와 혁신 뭐 또 제주의 어떤 가치를 키워서 이런 그 공약들이나 어떤 제주의 발전을 이뤄 나가기 위해서는 또 제주에서 오래 떠나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솔직하게 우리 홍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화 소통을 하는 그런 자리들을 많이 만들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 뭐 1차 산업이 됐든 뭐 미래 산업이 됐든 이런
방향으로 가고 또 어떤 사람들을 과연 위원회에 넣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어떤 그림을 그려놓고 지금도 조금 도민들 따라와라 이런 방향이 아닌가 이런 것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뭐 1차 산업 분야나 이런 거 뭐 잘 되는 부분도 있고 뭐 FTA 관련된 그 위원회 그 도민위원들만도 500여 명이 넘게 이렇게 구성해서 기존에 해왔던 그런 뭐 틀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아직도 이제 그 어떤 쟁점되는 그런 부분들 또 그 함께 어떤 그림을 그려가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난 한 100여일 동안 좀 더 됐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 교육청을 비교하면 좀 그렇지만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그 신임 교육감께서 이제 공약도 발표를 했지만 지금 다양하게 뭐 교장 선생님, 뭐 학생은 학생 이렇게 만나면서 자신이 내놓은 그 공약과 정책이 과연 맞는지 이렇게 의견 수렴을 하면서 좀 조정해 나가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좀 거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물론 원희룡 지사께서 하겠다고는 하고 있지만 그런 과정들을 좀 같이 광범위하게 거치면서 협치위원회 구성이나 조례도 만들어도 늦진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그 공약을 빨리 이행하기 위해서 협치위원회도 빨리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런 조급성들을 버리는 것도 또한 협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협치라는 큰 방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고 다만 이 협치를 위한 과정에서 좀 더 소통하고 좀 더 협력하는 그래서 신뢰를 쌓고 협치를 추진하는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정도로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홍 대표님. 예. 첨언하자면 예. 아까 그 1차 산업 분야라든지 문화예술 이쪽으로 먼저 하시겠다고 하는데 근데 그거는 제가 좀 의견이 있는데요. 예. 그 왜 그러냐면 이 협치라는 것은 이 도정이 생각하는 철학에 좀 공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상당히 그거는 물론 거기에서 드러나겠지만 현재 현안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서 좀 어떤 방향성들을 공감을 하고 그래야 좀 신뢰가 되고 소통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이제 좀 쉬운 걸로 가려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약간 모양 내기가 아니냐 하는 또 비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말 제주 사회의 근본적인 핵심적인 문제를 같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떤 이 공감이 안 이루어지면 이게 단순히 그냥 그 모양 내기로 끝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쉬운 분야가 아니고 좀 어려운 분야, 핵심적인 현안에 대해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제가 볼 때 이제 우리가 이제 권력을 나눈다는 뜻에서 아마 그것이 아마 민주주의의 지향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협치는 상당히 좋은 모델이 될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너무 더 해본 적이 별로 없었고 그런 소통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는 것들이 있고요. 갈등을 아까 우리가 세 가지의 분야를 먼저 물론 그 수혜자가 직접적으로 관련되신 분들 그 분야들입니다. 복지나 문화 같은 것들을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분야에 대한 협치한다는 것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 협치가 안에 있는 그래서 의견이 제대로 수렴이 될까 하는 것이 걱정이 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서로의 주장만 내세우다 보면 협치에서 진전이 안 되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같은 문화단체라도 좀 진보적인 단체, 보수적인 단체가 섞여져 있을 때 과연 그것이 지금 될 수 있을까? 지금 문화의 여러 가지 분야도 보면 충돌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우려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우리 홍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세 개 분야도 중요하지만 협치가 우리 현존 우리 제주도의 갈등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것에 대한 협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세 가지를 하게 됐냐면은 사실상 큰 그 갈등이 있는 문제를 우리가 도외시하는 게 아니고 그것부터 하면은 사실상 사회회복위원회가 그 전에도 보면 강정 문제 같은 거를 거론하다가 다시 하질 못해서 이번에는 어떻든 간에 협치를 시작했으니까 1차 산업 같은 거는 굉장히 활발한 그 이견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문화예술이라든가 원도심 분야 같은 경우는 여러 그 민간인들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요거를 만들면서 점점 깊이 가보자 하는 뜻에서 한 것인지 우리가 뭐 모양새라든가 그런 절대 아니고 우선 쉬운 것부터 하고 그다음에 깊이 가보자 하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제주 도정의 개발과 투자 정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제주의 가치를 지키겠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기존의 대규모 개발 방식에도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연의 가치를 강조하는 제주도정의 개발 정책에 어떤 변화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지 박영부 실장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아마도 원희룡 지사 이제 도정이 와서 아마 큰 이슈가 이 개발 방향의 전환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저도 공무원을 뭐 한 40년 거의 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환경을 가지고 있는 1차 가치에다가 우리가 2차 가치를 넣어서 새로운 제주의 가치를 만들어보자, 창출해보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양적인 어떤 유치에서 이제는 질적인 유치로 가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숙박 단정 개발하는 것을 이제는 좀 지양하자. 그리고 중산간을 어떻든 간에 보호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보존지구도 지금 GIS라든가 환경자원 총량관리 시스템 같은 복잡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합쳐서 좀 효율적으로 해보자. 그리고 투자진흥지구도 이제까지 좀 편법적으로 나온 것이 많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는 이제 숙박시설은 제외하고 옛날 저희들이 이 골프장 숙박시설도 이제 제외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 대단히 개발에 있어서 우선 환경을 이제까지 말로만 환경 보호가 아니라 실제로 환경을 보존하는 쪽에서 개발을 넣자. 그래야 미래적으로 볼 때는 투자자들도 환경의 가치를 알고 환경이 잘 보존돼야 사람들이 많이 와서 돈을 벌 거 아니냐. 그러면 사업자도 좋고 그다음에 도민들도 환경을 지키고 그 소득이 또 도민들한테 들어오고 이래서 그런 대개발 원칙을 이제 전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뭐 사실 민선 6기뿐만이 아니고 전임 도정에서도 제주의 자연 환경 지키자, 뭐 선보전 후개발 이런 얘기들은 많이 나왔었는데 실제 전개되는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홍영철 대표께서는 민선 6기의 이런 개발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전 도정하고는 좀 다르다. 기본적으로 이제 철학 자체는 다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주도가 지금까지 이렇게 그 성장의 방식이 이런 개발을 모티브로 한 성장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그런 보존을 했을 때 어떻게 제주가 살아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해법의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도정으로부터 나와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도민은 뭐 먹고 살아 이런 얘기가 계속 반복되면서 그냥 구호로 그칠 수 있습니다. 전임 도정에서도 선보전 후개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GIS 등급 높이거나 아니면 행위제한 규제라도 강화하자. 그거를 4년 내내 얘기했지만 한 번도 시도조차 하지 않았죠. 그래서 실제 그 어떤 이런 그 비전을 바꾸는 문제는 그 대안 그러면 그런 비전으로 새로운 비전으로 우리 환경을 보존하면서 제주도가 어떤 자생적으로 또 뭐 제주 도민과 같이 상생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성장한다면 그런 모델은 뭐냐, 그런 비전은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전 비전들을 평가하고 그럼 예전에는 왜 이런 개발 정책이 계속됐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과정 없이 그냥 선언적으로만 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좀 의도는 철학은 알겠는데 도민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다. 시민사회도 그렇습니다. 방향 제시는 어쨌든 제주의 자연을 지키려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대안, 실현할 방법 이런 부분들은 조금 불투명하다, 애매하다. 그러니까 그런 대안들이 있어야 되는데 보존하면서 우리가 제주 도민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방향 제시가 있어야 도민들이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보존만 하겠다. 뭐 내지는 이런 식으로 가면 도민들은 일단 보존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지? 그런 고민들이 있는 거죠. 예. 김동욱 교수께서는 민선 6기 개발 정책 어떻게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 육사 지방선거가 끝나고 그다음에 그 공약사항에 대한 준비위원회가 꾸리면서 가장 그 원희룡 지사의 그 정책 철학이 보여줬던 것이 바로 이 개발 정책이었습니다. 그 신화역사공원이 기공식을 연기시킬 정도로 강력한 의지 표현을 했는데, 아까 홍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인 방향은 맞는 것 같고 모든 제주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는 이제 그 호의적인 반응을 이제 보이고 있는데, 100일 이내에 사실은 더 구체적인 그러한 그 소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는 좀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느냐. 아마 조만간에 이제 그 원 지사님께서도 아마 금년 말이나 내에는 어느 정도 최소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이제 제시한다고 하셨으니까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지금 이제 그런 관광개발 정책에 이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투자진흥지구에 관련된 제도 개선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초기에는 우리가 투자 유치에 대한 관점에서 우리가 투자진흥지구 제도를 우리가 도입을 했는데, 너무 그 소위 말해서 외국 자본의 유입 속도가 너무 빨라지다 보니까 이제는 투자진흥지구가 아니라 투자관리제도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여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갖고 있는 환경, 문화를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문제는 기존에 우리가 인센티브적으로 줬던 그런 투자가들에 대한 배려도 분명히 필요하다. 예. 왜냐하면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미래의 불확실성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홍 대표님 우려하신 그 같이 투자자도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과연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 분명히 이러한 조건에서 투자를 하러 왔는데 이게 또 정책이 변경이 되면 또 이거는 어떻게 할 것이냐의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투자자도 정말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도 이참에 좀 진정성을 갖고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고, 또 도에서도 또 어떤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해서 그래야 좀 신뢰성을 좀 쌓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 외국 자본이 결국은 제주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단지 온기가 제주도 전체에 퍼지지 않아서 이제 문제가 있을 뿐인데, 앞으로 이게 뭐 1, 2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매 10년이 갈 수 있는 정책 기조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차에 좀 또 세밀하게 또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면서, 그리고 기존 투자가들의 배려해 줄 수 있는 건 배려해주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지, 뭔가 배척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서로 좀 더 신뢰성을 갖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합니다. 예, 투자 유치와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일단 민선 6기 개발 정책 관련해서 강경식 의원께서는 어쨌든 지금까지 대규모 개발, 난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는데 어떻게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까? 일단 그 원희룡 지사께서 이제까지 어떤 개발 위주의 어떤 제주의 그 발전 방향 이런 부분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어떤 새로운 그 자연의 가치를 키우기 위한 그 방향을 정한 부분에서는 상당히 제가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우리 홍영철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도민 사회에도 같이 이런 그 정책들이 동의되고 공감되고 우리 도민들도 그런 마인드가 함께 형성이 돼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또 필요한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여러 가지 그 환경과 관련된 이제 제도 개선안을 뭐 급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발표도 하고 또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내용들도 나오는데, 사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전도정에 비해서 나아진 부분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계가 많이 있다고 봐요. 아까 협책에도 계속 나왔지만, 그럼 뭐 이 개발 정책을 수립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뭐 환경단체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의회라든가 이런 의견을 많이 들으면서 충분하게 협치에 걸맞는 그 미래 비전으로서의 어떤 개발 정책 변화 이렇게 가고 있느냐 보면 좀 그러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아까 우리 김동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투자진흥지구 제도 개선이나 뭐 부동산 투자 이민 제도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GIS 등급 변화라든가 큰 방향에서는 뭐 좀 고치겠다고도 하고, 근데 실제 변화된 것을 보면 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 도정보다는 조금 나은 수준으로 끝나고, 또 만약에 이 개발업자라든가 기존에 자본을 투자한 사람들이 또 이제 또 지나치게 기존에 비해서 법제도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지침상으로 이렇게 강화된 기준을 주느냐 이렇게 하면 또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아직은 좀 더 깊이 있는 방향성과 제도 정비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도민 공감대, 의견 실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 정책을 수립하고 또 만족스럽게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미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두 분께서 공통적으로 지적을 하시고 있는 게 의견 수렴이 조금 미흡한 게 아니냐. 방향 설정은 좋은데 그리고 구체적으로 도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또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대안, 모델 이런 것들도 좀 준비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지적인데 박영부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뭐 선언적인 것이 많다 이렇게 하는 것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원희룡 도지사가 취임해서 문제됐던 부분들이 이제 드림타워라든가 신액성원 같은 이 개발이 아주 뭐 허가도 나가고 이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선 선언적으로 선언해놓고 이거를 처리하는 게 맞다 해가지고 이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신액성원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축허가를 자진취하해서 우리가 이제 협의하는 대로 정리해서 제출하겠다 그러고 이제 뭐 드림타워도 정리가 이제 물밑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뿐 때문에 한 것이지 투자자를 우리가 뭐 배척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하여튼 아까 뭐 홍 대표님이나 우리 뭐 강 의원님이나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면 제주의 가치라든가 정체성을 지켜내면서 또 환경도 보호하고 그러다 보면 뭐 경제 어떻게 살 거냐, 성장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게 뭐 홍 대표님 말씀은 당연합니다. 우리도 고민하는 부분인데 어떻든 간에 이런 속에서 도민들을 잘 살도록 하려면 돈을 벌어야겠는데 그 돈을 벌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서 이제 앞으로 아마 1월쯤까지는 저희들이 제시를 하고 그래서 개발을 정말 이렇게 가는구나 하는 거를 확실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한번 그런 것들 지금 사업들에 대해서 중단 이거를 선언적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뭐 이 개발 정책을 재검토하겠다 하는 그것만 딸랑 있으면은 선언이라는 거죠. 선언적이고 어떤 그런 이 제주 미래 사회의 어떤 대안 이런 것들이 없으면 선언으로 그친다. 그리고 도민들이 공감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김동욱 교수께서 좀 전에 이 투자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도민들이 많이 관심 갖고 있는 지금 내용이 중국 자본 투자가 최근에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뭐 기대감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민선 6기 제주도정이 중국 자본 투자 관련해서도 기존의 투자 정책과는 약간 좀 방향을 바꾼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중국 자본 이게 차이나머니라고 그래서 사실은 제주도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전국적인 하나의 이제 언론상의 키워드가 됐습니다. 최근에 경향일보에도 보도된 거, 매일경제 보도된 거, 뭐 중앙일보도 보도되고, 하여튼 뭐 요즘은 계속 이 제주도의 차이나머니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기사들이 그냥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우리가 제주도민들이 우려한 거하고 거의 비슷하죠. 왜냐하면 2002년 이후에 우리의 총 투자 규모가 제주도에 들어온 게 27조 7천억입니다. 그중에 내국인이 19조 한 600억이 되고요. 외국인이 한 8조 7천억인데 그중에 거의 한 40% 가까이가 3조 한 3천억 정도가 차이나머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차이나머니가 뭐 여기 들어와서 제주도 경제에 분명히 이바지한 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차이나머니가 빛과 그림자의 양면성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월호 참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경제가 굳건히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지방세를 우리가 세입해야 하는 증가 속도 보면 훨씬 좋고요. 여러 가지로 제주도 경제가 중국 경제에 굉장히 영향을 받고 있고 또 이러다 보니까 중국 경제의 의존도가 너무 심화돼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중국 경제의 리스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어느 순간에 소위 나라가 이제 불안전했을 때 그걸 빠져나갔을 때 그걸 과연 어떻게 지탱할 것이냐 하는 것이 고민스러울 수도 있고 중국 사람들이 와서 한 것에 대해서 처음에 우리가 투자진흥지구 그다음에 문제는 투자진흥지구 제도의 그 소위 말해서 그 지정을 우회해서 외투법에 의해서 또 약간 감면 혜택을 받고 이제 들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차에 정말 거기에 투자하시는 분들의 좀 철학을 같이 공유하면서 정말 좋은 투자인지 또 그런 기업들이 제주도 도민들하고 100년, 200년을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결국은 중국자본이 들어와서 정말 고용을 창출할 수가 있고 제주도민들이 정말 나중에는 이게 제주도
기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외국 기업이 아니고 제주도 기업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정도의 좀 건전한 자본이 들어오고 또 제주도민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자본을 이제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간혹가다 지금 중국의 투기 자본들이 분명히 끼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편법으로 어떠한 인허가를 받으려는 그런 경향도 없잖아 있습니다. 좀 진솔성 있게 좀 나와 있으면 좋겠고요. 그에 대해서 도에도 또 그렇다고 그러면 그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그 정책적 배려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좀 더 2차에 이제는 뭐 몇 년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를 위해서 그런 정책적인 전환은 또 서로의 진성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정책 그 소위 그런 것들이 마련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 중국 자본 투자 문제가 많은 그 여러 가지 문제와 지금 결부돼 있지 않습니까? 뭐 환경 보존의 문제, 뭐 중산간 난개발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카지노 그리고 숙박시설 중심의 개발 뭐 이런 많은 문제와 결부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한 그 현안인데 강정식 의원께서는 지금 중국 자본 투자 유치 정책 관련해서 지금 원희룡 지사 취임 이후 100일 동안 보여준 모습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아직은 그 중국 자본 그 투자와 관련된 도민 사회의 어떤 우려를 불식시키는 정도의 그 정책의 변화는 아직은 좀 미흡하다, 상당히 미흡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동욱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투자진흥지구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도 그 40%가 넘는 그 대규모 사업 자금이 중국으로 많이 치우쳐 있고 특히 또 이런 그 사업체들은 숙박업소라든가 관광개발 지금 제주도는 이제 땅과 이 자연만 내주고 돈은 뭐 중국이 다 벌어가고 있는 게 실제 사실이거든요. 이제 뭐 관광 오면 중국인들이 이제 그 만든 숙박업소 그다음 뭐 식당, 뭐 쇼핑점 이렇게 지금 되고 있고 특히 이제 부동산 투자 이민제까지 하면서 이제 상당히 이렇게 과열되고 있는데 이 땅마저도 이런 그 사업체 외의 땅도 사실은 그 공시지가로 약 8,300억 정도의 땅이 이제 그 개별한테도 팔려 나갔는데 이 중에 또 70% 5,800억은 또 이 중국인들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가 그렇지 않아도 경제 규모가 작은데 중국에 먹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점들이 이제 현 도정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로도 떠올랐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적절하게 어떤 진짜 도민에게 꼭 필요한 그런 그 사업으로 어떤 다각화라든가 그린 산업이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또 이제 도민이 우려하지 않는 수준으로 이제 제도 개선을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투자진흥지구 제도라든가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 이거를 좀 고치겠다고는 하지만 아주 미미한 수준의 변화 정도만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진흥지구 제도도 뭐 숙박업소라든가 뭐 일부 뭐 카지노라든가 보세점이라든가 이런 몇몇 가지 업종만 이제 제외하는 걸로 하고 뭐 금액을 좀 상향시키는 이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고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 뭐 지금 제도 개선안으로 보면 유원지라든가 일정 부분에 한정하고 또 이제 투자 금액을 이제 한 10억 정도로 하되 뭐 또 일정 부분은 투자 방식으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좀 바꾸고는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미흡하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 같은 경우는 굳이 저는 아예 없어져야 된다. 영혼 없는 죄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이런 부분의 제도를 개선함에 있어서도 좀 더 혁신적인 모습을 보이고 도민사회의 이견을 좀 수렴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좀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중국 자본 투자 정책 관련해서 도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미흡한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어쨌든 중국 자본이 투자한 이득을 고스란히 중국 자본이 이렇게 가져가는 구조라면 도민들 입장에서는 크게 이제 반길 일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이런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또 특히 이제 중국 의존도가 너무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지금 하셨는데 박영부 실장께서 이 문제에 대한 혹시 대비책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예, 뭐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 그 올해 6월 현재를 보면은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 중에 한 43.1%를 가지고 미국 뭐 중국이 1위고 미국 그다음 일본 이렇게 가지고 있는 한 43.1%에서 우리 뭐 한 180만 평 정도 지금 가지는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외국인 토지 비율이 지금 0.74%인데 중국이 0.32%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말씀했지만은 도민들이 우려한 것은 세 가지 정도로 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그다음에 난개발하고 환경 훼손이 일어날 것이다. 그다음에 개발 이익이 아까 유출돼 가지고 여기 소득이 없고 다 중국 사람들이 돈을 벌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여기 오는 그 중국 자본도 다른 대규모 개발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겠다. 그 우선 정책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그 공산당 중년부의 부부장 차관급에 왔을 때 우리 지사께서 만나가지고 제주도 개발 사업의 70% 이상은 도민을 반드시 고용해라. 그리고 CEO도 되도록이면은 제주 사람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안 됐을 경우는 한국 사람으로 해라. 그 다음에 농산물 계약 우선권을 주도록 하고 그다음 개발 투자에 대해서 우리 기업체가 5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어떻든 간에 저희들이 자 중국에 들어오는 자본도 양질의 자본을 유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도의 정체성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도민 소득으로 연결돼야 되는 어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구조를 다 충족시키는 방안을 뭐 검토한다고만 하신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 부분들은 제도란 게 이제 이것이 우리가 너무 강하게 갔을 경우는 중국 자본이 안 들어와서 투자 유치가 막혀가지고 또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뭐 최근에 뭐 중국에서 보도를 보면은 굉장히 이제 제주도에 대해서 제주도가 뭐 개발을 막는 것으로 보도해가지고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해명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어떤 잘못된 사고를 불식시키면서 우리 양질의 자본을 데려오고 도민들에게 이익이 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홍 대표님 뭐 네. 말씀 있습니까? 저 귀에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네. 예.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된 추이를 보면 중국 자본이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 다 부동산 개발 아닙니까? 예. 이 부동산 개발이 그 고용이 얼마나 창출될 것이며 그 반대급부로서 이제 환경 훼손이라든지 섬이라는 이제 그 환경 용량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런 반대급부까지 고려를 하면 이러한 부동산 개발로 제주도의 경제를 지탱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고요. 저는 좀 선택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제주가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이 도민의 삶을 지탱해 나가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중국 자본은 그대로 붙잡아 두면서 어떤 우리 나름대로의 또 어떤 자본 형성을 해서 가겠다 그런 부분에서는 마치 이게 두 개 하나도 안 놓치겠다 이제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좀 너무 좀 여러 개를 쫓는 게 아닌가. 둘 다 놓칠 수 있다 하는 우려. 물론 당장은 투자진흥지구 개선이나 부동산 투자 이민제에 대해서 어떤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어떤 방향성 설정, 이런 외국 자본에 의해서 결국 중국이랑 아예 가까이 있고 거대한 경제 규모이기 때문에 제주도가 거기에 어떤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이후에 그 어떤 이 한중 간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관광객도 너무 지나치게 중국인 관광객을 중심으로 오면 작년에 여유법 때처럼 이렇게 휘청거리거든요. 휘청거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그런 방향들도 또 고민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토론 준비한 시간이 다 돼서 오늘 그 토론 말씀 종합해 주시고 민선 6기 제주도정에 바라는 말씀 포함해서 마무리 발언 30초씩 드리겠습니다. 박영부 실장께서 먼저 해주시죠. 원희룡 지사께서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하게 도민 곁으로 다가서겠다. 도민들한테 많이 도와주시고 또 많이 이야기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많이 질책도 해주시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상 100일 동안은 저도 도정에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숨고르기 이제 한 정도의 기간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뭐 그동안에 선언적이었지만은 개발 방향이라든가 인사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하나씩 잡으면서 4년 동안에 해야 될 일을 오늘 아주 그 100일에 우리가 공약도 발표를 했습니다. 105개 과제에 대해서 한
3조 7천억 정도 들어가는 공약도 발표했는데 요거를 착실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도민들께서 많이 성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예, 강경식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원희룡 지사께서 이 협치를 내세운 만큼 이제 도민들이 기대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솔하게 의견을 묻고 함께 도민과 함께하는 정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특히 강정 해군기지 같은 경우도 지금 8년째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뭐 대충 하면 되겠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진정성 있는 대화로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고, 아까 지속적으로 논의를 했지만 특히 이제 중국 자본의 그 침투라든가 토지 잠식 이런 그 환경 문제 이런 부분들은 원칙을 고수하면서 제주 발전에 크게 기여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예, 김동욱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뭐 100일을 지나는 시점에 뭐 평가를 내기는 그렇지만 어떤 거시적인 방향 설정은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 개발 방향에 대한 그런 그 정책들, 그다음에 그 인사의 협치 청문회를 한다는 것도 물론 우려가 좀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좀 뭔가 안정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그 지금 이제 원 지사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협치를 좀 더 꽃을 피울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인 안들이 좀 마련돼서, 그러면 저희도민들이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정책들을 같이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그 정책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1주년 정도 지나면 좀 더 구체적인 또 저희들이 평가를 더 내릴 수 있지 않느냐. 잘 되리라고 좀 기대를 해봅니다. 예, 홍영철 대표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뭐 지난 100일 동안 가장 원희룡 도지사께서 바쁘셨을 건데요. 그래서 뭐 어쨌든 좀 그렇게 경황이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에서 좀 세심함이 부족했다, 또는 좀 여유가 부족했다, 뭐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이후에 좀 숨고르기를 하고 이제 힘껏 달려오셨으니까 하고 좀 여유를 가지고 좀 차근차근 좀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하나하나 그냥 돌출적으로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좀 전체적인 큰 구상을 얘기하고 그 속에서 좀 이 세부적인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취임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대규모 개발과 중국 자본 유치 정책에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고 제주시장 인선을 둘러싼 파문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현 상황을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이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됩니다.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